지금 시간 10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어제 매매해서 들고 온 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에코프로를 종가 베팅을 해서 넘어왔었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어요. 네,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개파락을 했죠. 이게 뭐 테슬라 영향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파락을 했고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틀린 겁니다. 이 종가 베팅을 했다라 해서 오버나잇을 했다라는 거는 갭이 뜬다는 거를 생각을 한 거고, 그런 개파락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대응을 일단 손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 본전에 나오겠다 아니면 뭐 수익으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더 사면 안 됩니다. 더 사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더 큰 이 하락을 언젠가는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가 베팅을 했다라는 거는 물론 비중 조절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비중을 적게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밑으로 떨어져도 살 생각을 했다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개파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냥 손절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절반을 쳤어요. 0.25를 들고 왔었는데 여기서 절반을 치고 0.125를 절반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손절을 치고 끝냈어요. 여기서 이제 분할로 조금씩 팔고 이렇게 손절을 치고 끝낸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손절이 나간 다음에 다시 매매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게 좋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손절 친 건 손절 친 거고 다시 나는 매매하겠어라고 해서 매매하는 건 상관없겠죠. 그리고 제가 들고 왔던 게 이제 하이닉스를 좀 들고 왔었는데, 이 에코프로 먼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도 어제 이 계좌에서는 이제 조금 샀어요. 0.05를 사서 넘어왔었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윙 계좌에서 매매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샀어요. 왜냐면 이거는 더 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초에 그런 생각으로 비중을 적게 들어간 거였고 사고, 그런데 이걸 그냥 올려주죠.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매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매매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게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했어요.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한 이유는 이 에코프로가 일단 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 반등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에코프로 BM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저항을 이제 뚫어주고 올라왔죠. 에코프로 BM은 어제 요 신고가죠. 요거를 넘지를 못했었어요. 어제는 에코프로가 대장이었고, 에코프로는 요 고점을 넘기고 올라왔지만 에코프로 BM은 이 고점을 넘기진 못했었어요. 어제. 그런데 오늘은 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개파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에코프로 BM이 대장을 하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어제 고점까지, 그리고 이 최고 고점 이 가격이 18만 500원이었는데 이 가격까지 뚫고 올라가 버렸죠. 18만 500원 이쯤이었네요. 이거를 돌파하고서 올라왔죠. 18만 500원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일단 제가 먼저 체크를 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일봉상 어제 이 고점을 넘기고 일단 올라올 것인가를 먼저 봤었고, 그런데 이 고점을 넘기고 올라와 버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지켜봤어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런데 진짜로 이거를 돌파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돌파하고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예측으로 먼저 때린 거고요. 그런데 돌파를 시키고 나서 또 내려왔는데 이거를 뭐 저는 버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절에 이제 물량이 전량 매도가 됐고, 그런데 뭐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또 매매를 한 거고요. 근데 돌파를 했지만 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친 거고. 그래서 매매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샀다라면 털리지 않았겠죠. 그러면 아마 이 상승을 먹긴 먹었을 텐데 아마 이쯤에서는 털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못 봤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절반을 털었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여기서
본전에 그냥 판 거죠.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의 이 돌파는 저는 찍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고점을 넘겨서 얘가 대장으로 올라오면서 뭔가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대금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돌파는 찍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를 하고 못 갔기 때문에 손절을 친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털린 거.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흔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상승은 먹지는 못했었고, 제가 원한 거는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갔으면, 한 파동 더 나왔으면 먹었겠죠. 그걸 노린 거였고, 그리고 하이닉스를 어제 들고 왔었는데, 하이닉스도 어제 매매를 했고,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을 이제 어제 했었죠. 제가 해서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종가 베팅해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약하락 거의 보합에 끝났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올랐었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파락을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 제가 평단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잡은 거에 이제 0.1만 들고 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더 살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런데 제가 더 사면서 좀 해보려고는 했었지만 그냥 다 팔고 끝냈던 이유가 그 미국의 엔비디아가 올랐고, 그리고 시간에서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개파락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상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더 떨어져요. 여기까지 올리는 척을 했지만 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일단 샀다가 위로 올라올 때 전량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런 개파락을 생각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걸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라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올랐죠. 그리고 그 H 뭐 200인가 그 수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호재로 시간에서까지 올랐고, 그런데 이런 상승을 만들었다 다시 내려온다. 이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치고 뭐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를.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일단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종목을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제는 제가 에코프로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죠. 이 계좌에서도 에코프로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고, 이제 종가 베팅하고 팔고,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종가 베팅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리고 저쪽 계좌에서도 에코프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뭐 팔고 여기까지 팔고 종가 베팅까지 이렇게까지 매매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 에코프로 BM을 지금 딱 돌파만 하고 매매를 안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은 일단 알테오젠이 갭이 떴어요. 오늘 갭 상승이 떴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갭 하락을 했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일단 미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오히려 떨어졌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오면서 탈출의 기회를 줬죠. 그런데 이 에코프로 BM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에코프로가 대장이었지만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대장을 하고, 그리고 개파락을 했다가 고점까지 넘기면서 올라가는 흐름 상당히 괜찮죠. 대장 체인지가 되면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한다라면 이 에코프로 BM을 사실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 BM에 오늘 바이앤셀이 무조건 찍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어제는 대장이었지만 오늘 대장이 에코프로 BM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저항이었던
어제 그 전고점과 그리고 일봉상 전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대금을 동반해가지고 돌파가 나왔죠. 그럼 이거는 무조건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안 하면 에코프로 BM을 이제 매매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으로 이미 대장이 바뀌었는데 에코프로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물려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어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손절을 치지 못하고 계속 여기에 휘둘리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에코프로 BM이 일단 이미 대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희한했던 거는 에코프로 BM이 돌파를 실패를 했어요. 이 22분에 9시 22분에 돌파를 실패를 했고 9시 22분 지금 요 시간이죠. 요거네요. 요거. 이때 돌파를 하고 나서 실패를 해버렸고 그런데 희한했던 건 에코프로가 얘가 돌파를 실패하고 나서 떨어지는데 자기가 고점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속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대장인데 에코프로가 돌파를 시킨다? 상당히 별로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보고서 에코프로에 어제 들어왔던 돈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상하게 돌파를 자기들이 시켜버리면서 대장이 에코프로 BM인데 자기가 에코프로 BM이 돌파를 하고 실패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돌파를 한다 자기가? 이거는 완전 억지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 에코프로 BM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실패를 했는데 얘가 다시 에코프로가 돌파를 시킨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알테오젠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돌파가 오히려 나와버리고 일단 에코프로 BM도 이상하죠.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파를 한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뭐 하락이 나오고 돌파를 한다라고 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타이밍이 별로였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버텨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에코프로는 이어서 또 돌파가 나와버리고 굉장히 억지로 지금 올리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에코프로 BM을 이 상승이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결국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매매를 하기는 했는데 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날렸던 이유가 완벽한 그 디커플링이 아니었어요.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완벽한 디커플링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락폭이 훨씬 적었죠. 에코프로 BM의 상승폭에 비해서 이 알테오젠의 이 하락폭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으로 해서 매매한다라는 건 어렵죠. 좀 급하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올려줬으면은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걸 한번 노려본 거죠. 그런데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오히려 내려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뜩이나 이 변동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데 그래서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알테오젠을 이제 이 디커플링도 아니었고 그래서 매매를 안 해버린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그 이후에 갑자기 상승 돌파 이게 너무 좀 억지스러웠죠. 여기 알테오젠이 이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 하락 때문에 여기서 뭐 돌파가 나왔다라면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 저점 밑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고점을 돌파한다? 이 상황이 좀 말이 안 되죠. 이 하락이 나온 것까지는 좋긴 하지만 그런데 알테오젠은 이미 상승을 해버렸고 그럼 자기도 하락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얘가 떨어질 때 고점으로 와가지고 돌파를 시키거나 이런 흐름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얘 상승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도 매매하지 않았고 알테오젠은 뭐 매매하기가 어렵죠. 얘가 좀 급하게 떨어지면서 에코프로 BM이 급하게 올라갔으면 매매가 가능하지만 근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에코프로 BM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얘가 이제 급하게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좀 잡아봤는데 얘가 급하게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에서 자기도 계속 흔들어 버리고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디커플링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매매가 안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이상한 상황에서 그냥 돌파 이래버리니까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아 보였던 거는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좋아 보였는데, 얘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반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너진 것 같아요. 이 고점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서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락이 좀 너무 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애들이 다 별로가 됐기 때문에 얘를 그래도 봐볼 만은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이런 식으로 일단 예측 좀 잡아봤다가 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본전까지 내려와서 일단 본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긴 한데 그나마 얘가 지금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고점하고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하고 알테오젠 이런 쪽이 움직임이 없고 그렇다라면은 뭐 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도 안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본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라뷰는 저는 좀 좋게 보지 않는 거는, 얘가 뭐 급하게 상승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오늘 이 테라뷰를 봤다라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에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테라뷰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뷰를 해서 수익을 냈겠죠. 오늘 테라뷰를 한 사람들은 뭐 시가 베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매매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매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테라뷰를 해보는 거는 충분히 좋은 판단이에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이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봐야죠. 얘는 비중이 무한대인데, 테라뷰는 이거 뭐 시총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4,900억인데 실제로 지금 뭐 73%면은 이거 유통 물량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이런 잡주에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초대형주가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테라뷰를 보고 있다? 저는 그거는 좋은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에코프로 BM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그냥 무조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뭐 알테오젠 이 정도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매를 잘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저도 이거를 매매를 너무 못했죠. 털렸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앤셀은 찍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뭐 제가 매매를 못했을 뿐 어쨌든 이 종목 선택은 이 종목을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테라뷰를 볼 게 아니라. 일단 뭐 이제 거의 종목들 나올 만한 거 다 나온 것 같고요. 이따가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 괜찮은 이슈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때 다시 좀 키겠습니다.